사내 연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조심해야죠.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알아요? 아니 좋아 죽겠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10일의 예고편 보셨죠? 저 이거 보고 진짜 손발이 다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1화부터 10회까지 깔아놨던 복선이 11회에서 핵폭탄처럼 터지거든요. 공지혜가 마더 TF팀 없애겠다? 그냥 팀만 없애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진짜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제작진이 숨겨둔 이 대사 하나 때문에 12회부터 14회 전개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고편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걔는 사고 뭉치가 불륜상되면 공지역 보내버릴 수 있지 않겠어? 여기서 저는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제 생각은요, 공지혜가 단순히 마더 TF팀만 없애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더 TF팀을 CS팀으로 전환시켜서 팀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예고편에서 공지혜가 마더 TF팀을 CS팀으로 업무 지원 보내는 것 어떨까요? 팀을 아주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사실 단순 견제 수준이에요. 두 번째가 진짜 무섭습니다. 공지혜가 이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혁이 이미 다림이 싱글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9회에서 약혼 식당일 김준희가 다림을 고모라고 부르는 걸 듣고 알게 됐죠. 근데 중요한 건 회사 사람들은 아직도 다림을 유부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지혜는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팀장이 유부녀 직원이랑 사내 연애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설령 다림이 싱글이라고 밝혀진다 해도 또 다른 스캔들이 생기는 거예요. 팀장이 부정 채용으로 들어온 직원이랑 사내 연애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다림이 어떻게 회사에 들어왔어요? 만 7세 이하 아이를 양육 중인 엄마라는 조건에 맞춰서 거짓말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싱글인데 유부녀인 척, 아이도 없는 데 있는 척 했던 거죠. 이게 명백한 부정 채용이에요. 그리고 지역은 뭐예요? 팀장이에요. 그 팀장이 부정 채용으로 들어온 부하 직원이랑 연애를 하고 있다? 이거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캔들이에요. 채용 비리 의혹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팀장이 여자친구 만들려고 일부러 뽑은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돌 수 있거든요. 어느 쪽이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가는 거예요. 불륜이든 부정 채용 직원과의 연애든 둘 다 스캔들이 되는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뭘 해야 돼요? 책임자를 처벌해야죠. 그렇게 지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는 세 번째예요. 공지혜의 최종 목표는 지역을 한국에서 완전히 내보내는 거예요. 해외로 발령을 보내버리는 거죠. 예고편에서 공지역 보내버릴 수 있지. 이렇게 말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김인혜의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지역이 한국에 있어야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건데 지역이 해외로 나가버리면 공지혜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다시 압박을 넣을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복선이 하나 있어요. 1화 기억나세요? 지역이 다림한테 말합니다. 저는 6개월 이상 프로젝트 안 해요. 연애도 프로젝트도. 지역은 원래 글로벌 K벤처 컨설턴트로 해외 프로젝트를 전문으로 하던 사람이었어요. 공지혜는 이 스캔들을 명분으로 해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 책임지고 해외 프로젝트 가라. 이런 식으로 몰아갈 거예요. 국내에서 무리를 일으켰으니 당분간 해외에서 일해라.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지역과 어머니를 물리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죠. 이게 공지혜의 진짜 시나리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0회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다림이 지역을 불 속에서 구했잖아요. 보통은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구하는데 여기서는 다림이가 지역을 직접 업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고편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지역이 말합니다. 사내 연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조심해야죠.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알아요? 아니 좋아 죽겠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역이 이미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숨기는 연애가 아니라 당당하게 공개하는 연애를 할 거라는 거죠. 다림은 회사에서 들킬까봐 조마조마해 하는데 지역은 오히려 좋아 죽겠다고 말하잖아요. 이미 공개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럼 11회 전개를 한번 예상해 볼게요. 공지혜가 스캔들 몰이를 시작하겠죠. 회사의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지역 팀장이 부하 직원이랑 사내 연애한대요. 그것도 유부녀랑. 또는 부정 채용으로 들어온 직원이랑. 이 소문이 퍼지면 회사가 발칵 뒤집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역이 선수를 치는 겁니다.
지역이 먼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할 것 같아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임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다림 씨의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고다림 씨는 유부녀가 아닙니다. 싱글이고요. 저희는 정식으로 만나는 사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는 거예요. 스캔들을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공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부정 채용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팀을 만들 때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 이런 식으로요. 공지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이 먼저 인정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물고 늘어질 명분이 약해지는 거죠. 불륜도 아니고 채용 비리도 아니고 그냥 사내연애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역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요. 물론 공지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갔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 해외 프로젝트로 가라. 이렇게 몰아갈 거예요. 하지만 지역이 먼저 선수를 쳐서 상황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불륜이나 비리가 아닌 단순 사내연애로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고편에서 지역이 그렇게 당당하게 사내연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것 같아요. 이미 공개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숨길 생각이 없는 거죠. 오히려 먼저 밝혀서 공지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더TF팀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이 부분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고편에서 공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더TF팀을 CS팀으로 업무 지원 보내는 건 어떨까요? 팀을 아주 없애버려야지. CS팀이 뭐길래 거기 보내는 게 왜 그렇게 큰 위기일까요? CS는 고객 서비스 팀이에요. 민원 처리하고 클레임 대응하는 부서죠. 전화도 받아야 되고 화난 고객들 상대도 해야 되고 엄청 힘든 부서예요. 그런데 마더TF팀은 뭐 하는 팀이에요? 기획이랑 마케팅을 하는 팀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업무예요. 공지의 의도가 뭐냐면요. 팀원들한테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을 시켜서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 여기서 이런 일 하려고 들어온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만들고 팀을 자동으로 와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이 달인과의 스캔들로 흔들리는 와중에 팀마저 무너지면 지역의 입지가 완전히 약해지는 거죠. 일석이조인 거예요. 지역도 흔들리고 팀도 없어지고 공지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계획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오히려 독이 아니라 약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복선이 하나 있거든요. 8회 기억나세요? 마더TF팀이 어떻게 구성된 팀이에요? 만 7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들로만 구성된 팀이에요. 지역이 이봉 누나 공지혜의 견제를 피하려고 일부러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서 만든 팀이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진짜 육아 전문가들이잖아요.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11회나 12회쯤에 반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CS팀의 육아 관련 민원이 갑자기 폭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추럴베베가 뭐 만드는 회사예요? 아기 용품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럼 CS팀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겠어요? 이 제품 어떻게 써요? 우리 애가 이거 쓰고 피부가 안 좋아졌는데요? 이게 안전한 제품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는 거죠. 기존 CS팀 직원들은 매뉴얼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제품 설명서를 참고해주세요. 성분표를 확인해주세요.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고객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실제로 궁금한 건 엄마로서 이게 괜찮은지를 알고 싶은 건데 직원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공감을 못 해주는 거죠. 그냥 매뉴얼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누가 가장 잘 대답할 수 있어요? 바로 엄마들이에요. 직접 아기를 키워본 사람들이 가장 잘 알죠. 제품 설명서를 봐가면서 답변하는 거랑 실제로 써본 경험으로 답변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마더TF팀이 CS팀에 가면 오히려 빛을 발하는 거예요. SNS에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육아 커뮤니티에도 글이 올라와요. 내추럴베베 CS 진짜 추천해요. 이런 후기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CS 지원이 오히려 마더TF팀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공지에는 팀을 없애려고 CS로 보냈는데 오히려 팀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는 역풍을 맞는 거죠. 아, 마더TF팀 없으면 안 되겠는데요? 이 팀을 왜 없애려고 했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역과 어머니의 승리인 거예요. 회사 경영진도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실제로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고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지는데 이 팀을 없앨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고편에 나온 또 다른 장면 하나 주목해보세요. 마더TF팀 팀원들이 모여있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순 없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이게 복선이에요. 팀원들이 단결해서 반격할 거라는 신호인 거죠. 다림을 중심으로 팀원들이 뭉쳐서 CS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림의 리더십도 부각될 거예요. 다림이 팀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생각해봐요. 우리는 엄마예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고객들을 진심으로 도와줍시다. 이런 식으로요. 오늘의 예고는 이만 마무리를 하지만 다음 뇌피셜에서는 또 다른 포커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의 분석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